2014년 브라질 월드컵 직후 대한민국 축구계는 그야말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처참한 경기력과 조별리그 탈락,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은 단 한 명, 홍명보 감독을 향했습니다. 결국 사퇴를 결정한 그가 절친한 후배 안정환 선수와 술잔을 기울이며 남긴 한마디는 꽤 오랜 시간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홍명보 정하나,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비장하고도 씁쓸한 이 한탄에 후배 안정환 선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받아칩니다. 안정환 그러니까 형님, 전술 좀 잘 쓰지 그랬어. 좀 잘하지. 대중은 안정환 선수의 이 말을 사이다 팩트 폭력이라며 열광했고 홍 감독의 발언을 구차한 남 탓이자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맞습니다. 상식적인 시선에서 보면 분명한 책임 회피죠. 하지만 오늘은 이 짧고 강렬한 대화 속에 숨겨진 한 인간의 자아가 산산조각 날 위기에서 나타나는 처절한 심리적 방어 기제들을 학술적인 시선으로 낱낱이 해체해 보겠습니다. 영웅의 추락과 거대한 인지 부조화, 분위기가 전환되며 다소 무겁고 웅장한 음악. 먼저 홍명보라는 인물이 가졌던 상징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영원한 캡틴이자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사상 첫 축구 동메달을 목에 건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국가대표로서의 헌신과 대중의 찬사로 견고하게 쌓아 올려진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귀국길, 공항에서 날아든 사탕 세례는 그 견고한 성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대한 인지 부조화 카그니티브 디서넌스가 발생합니다. 나는 평생 국가를 위해 내 한 몸 바친 위대한 영웅이다라는 확고한 정체성과 나는 월드컵을 망친 무능한 감독이며 전 국민의 조롱거리다라는 끔찍한 현실이 뇌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평소 자부심이 높고 대중의 인정이 삶의 동력이었던 사람일수록 이 충격은 치명적입니다. 이를 자기애적 상처 나시시스틱 인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한 상처로부터 자신의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현실의 프레임을 재조립하기 시작합니다. 외적 귀인과 통제 소재의 외부와 마이너스 완벽한 남 탓의 심리학. 심리학의 귀인 이론 애트리뷰션 시리은 사람들이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지를 분석합니다. 실패의 이유를 내 능력이나 노력 부족에서 찾으면 내적 귀인, 운이나 환경, 타인에게서 찾으면 외적 귀인입니다. 대한민국이 날 버렸다는 발언은 교과서에 실려도 될 만큼 완벽하고 극단적인 외적 귀인입니다. 만약 홍 감독이 내 전술이 너무 부족했다며 내적 귀인을 했다면 그것은 평생 쌓아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의 책임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외부 요인, 즉 국가로 완전히 넘겨버립니다. 이를 통제 소재 로커스 오브 컨트롤의 외부화라고 합니다. 자신을 실패하고 무능한 감독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것을 바쳤으나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로 포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자기 고양적 편향 셀프 마이너스 서빙 바이어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투사 프로젝션과 피 흘리는 애착. 내레이터 정신분석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프로이트가 말한 방어기제 중 투사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죄책감이나 부정적 감정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무의식적 작용입니다. 사실 홍 감독의 깊은 내면에는 내가 국민들의 거대한 기대를 저버렸다, 내가 국가대표팀을 망쳤다는 짓눌릴 듯한 자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온전히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180도 뒤집어 내가 국가를 저버린 게 아니라 국가가 나를 저버렸다고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왜곡해버린 것이죠. 특히 주목해야 할 단어는 경질됐다나 비난받는다가 아니라 버렸다입니다. 일반적인 프로팀 감독이라면 축구협회가 날 잘랐다고 했겠지만 그는 버림받았다는 아주 원초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그가 대한민국 축구를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혹은 피로 맺어진 혈맹처럼 깊은 애착관계로 여겼음을 증명합니다. 평생을 바친 대상에게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다는 뼈아픈 유기. 불안어벤던먼트 앵자이어티 그대로 묻어나오는 문장인 셈입니다. 결론 행위자와 관찰자, 그리고 뼈아픈 일침.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겪은 실패에는 외부 상황을 탓하고 남이 겪은 실패에는 그 사람의 능력을 탓하는 행위자 마이너스 관찰자, 편향 액터 마이너스 어브저버 바이어스를 가집니다. 행위자인 홍명보는 거대한 압박감과 배신감이라는 외부 요인을 탓하며 무너지는 자아를 부여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3의 관찰자였던 안정환 선수는 그 감상적인 환상을 단칼에 베어내고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한 내적 귀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전술 좀 잘 쓰지 그랬어. 이보다 완벽한 심리학적 카운터펀치는 없을 겁니다. 대중의 매서운 눈초리 앞에서 홍명보 감독의 그날 발언은 명백한 남 탓이며 프로 감독으로서 부적절한 변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심리학의 렌즈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문장은 국민 영웅에서 역적으로 추락하는 끔찍한 심리적 고통 속에서 한 인간의 뇌가 스스로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작동시킨 처절한 생존 본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가장 찌질하고 이기적인 변명 속에서 가장 나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 본연의 헐벗은 민낯을 마주하곤 합니다.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당신의 뇌는 과연 어떤 방어 기제를 작동시킬까요?